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관련입니다. 판단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반성 많이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이 수장이 돼서 뱃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있는데 시신을 인양하면 안 된다. 시신을 인양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이 가중이 된다. 그래서 세월호 인양 최대한 늦춰야 된다. 이런 말이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비서실장이 한 것처럼 기재한 그런 민정수석을 당신은 기용하고 그 사람과 당신은 일을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당시 해수부 장관하고 인양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긴밀히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그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부터 1분 47초를 드릴 테니까 하느님 앞에서 국민 앞에 1분 47초간 얘기를 해보십시오. 네, 김기춘 주인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 데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과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시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지지가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오는 대로 네. 세월호 시신 인양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나의 아들도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반면에 김경진 의원은 소리 높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 첨단 가기 힘들 것이라고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네. 밀어붙였다고. 지금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네. 깨알 같은 메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한자로 장자라고 써 있고 네. 방 그리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언론이 추정하건대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장자에 지금 말씀하신 세월호 인양에 대한 걸 포함하여 여러 가지, 아까 또 어떤 얘기는 통진당 해산도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작품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벌어진 모든 좀 대형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장의 지시와 연결되는 대목이 많은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질의가 지금 청문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네. 그 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지칭하는 것인지 본인은 알지 못한다. 라고 지금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네. 상태예요. 이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뭐 보는 국민들도 나름 판단하시겠습니다만 네. 진위가 어느 정도 밝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그런데 인양 저희가 이 장을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추정하는 것은 그 이유가 이 비망록을 보면 네. 많이 등장하죠. 네, 많이 그러니까 등장하죠. 등장하는 네. 게 이제 한자로 대통령의 영자하고 그다음에 김장자, 장자가 이제 특히 장자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민정수석이 당연히 회의를 하면 누구랑 하겠습니까? 누구 주재 회의를 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적어놓은 게 보면 대부분이 보면 지시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자기 혼자 메모가 아니고 물론 민정수석 자기 주재 하에 자기 밑에 있는 비서관들하고 회의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마 적어놨겠죠. 그런데 이 장자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비서실장 주재하에 네. 어떤 수석들 회의 거기에서 나온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저게 뭐 내가 한 얘기인지 뭔지 알 게 뭐냐. 네. 예. 저 김영환 민정수석 이미 결세했고 예. 저거에 대해서 누구를 의미한 것이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여당 내 야당 의원으로 불리는 그렇죠. 황영철 의원이 김기춘 비서실장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집무하는 장소가 있고 주무시는 내실이 있는데 그 내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는 알지 못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증인께서는 세월호 당일날 집무를 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었다면 비서실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내실에서든 어실에서든 사사로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대 여러 대통령님께서도 그 관제에서 일을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관제에서 일을 보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어쩐다든지 화장실에 가신다든지 하는 이런 사사로운 일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머리를 하셨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네요. 모릅니다. 알지 그럼 못합니다. 유독 지금 머리를 했다는 거를 예를 드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여기서 의원님들이 아까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나중에 다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차은택 증인은 예, 최순실 씨 소개로 당시 비서실장인 우리 김기춘 증인 만났다고 했죠? 그래서 청와대 가서 만났죠? 네, 최순실 씨가 김기춘 실장이 연락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김기춘 실장께서는 대통령께서 차은택을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 황철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월호 당일날 정말 정말로 또 대통령이 머리를 한 걸 몰랐냐 이런 발견했어요. 질문을 집중 공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제가 봤을 김영한 비망록 얘기를 다시 해보면 최순실이 이날 또 권력 이 일인자예요. 김희춘 전 실장이 세월호 7시간 최순실이가 행적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라고 했다는 메모가 나왔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지금. 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보면 보안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 보안을 엄격하게 지켜라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해서도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라는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산케이 등등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대응 방식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침묵이 양약이다. 그러니까 침묵을 하는 것이 좋은 약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침과 취침, 직무, 그리고 경내에 계신 곳이 직무 장소다. 네. 경호상으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가라고 대응하라. 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요.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차은택 씨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황철 의원이 이렇게 하는데 한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계속해서 답답하고 정말 참담합니다. 자, 김종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 김종 증인께서는 지금 자. 사실 청문회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입니다. 네. 그런데 지인이 최순실 씨 속여졌다. 안 나왔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오늘 27명 증인 중에 13명 나왔습니다. 14명 안 증인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반도 안 되는 사람들만 나와서 하고 있는데 핵심 증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저렇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차은택 씨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최순실 씨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네. 이름은 최서원 개명했기 때문에 최서원입니다. 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빨간데. 네, 일단 그 불출석 사유서를 여러 명이 동시에 거의 이틀에 걸쳐서 동시라고 할 수 있죠. 제출을 했는데요. 네. 이 최순실 씨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현재 영어의 몸이다. 그러니까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이고 네. 자신이 공황장애가 있다. 일단 공황장애인데 약간 그 오타가 예. 있었고요. 공항으로 썼군요. 예. 네. 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다. 네. 이런 내용이 저 박스 안에 보이듯이 예. 이런 이유를 들며 핑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검찰 수사나 근데 저렇게 네. 글씨를 또박또박 썼고요. 그다음에 또 김경진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 공황장애 약이 안으로 들어간 적도 없다고 하는데 네. 저게 과연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의 불출석 사유서냐 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빠진 최순실 국정조사다, 청문회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아직도 구속 수감돼 있는 네. 상태에서 본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구치소 안으로 네. 들어가는 물품 중에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샴푸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떤 최순실 씨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장면을 나중에 보게 될 네. 텐데요. 나중에는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예.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건강상의 이유로 이 중요한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네. 그럼 정말 아프면 못 나오는 거죠, 사람이. 예. 중요해도. 그러면은 전 구치소에서 건강검진을 약식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검찰에 잡혀 들어가서 구속수사 받을 때도 아프다고 했는데 검찰이 그때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세요? 이 검찰 안에
의무실이 있다. 네. 예. 건강 체크해보니까 조사받는데 지장 없다. 그리고 조사 계속 했습니다. 예. 한 그릇 다 먹었다. 별 문제 네. 없었죠. 그렇게 곰탕 얘기 다 나왔죠. 비웠고. 네. 그럼 지금 구치소에서도 정말 청문회를 못 나갈 정도로 아픈 건지 네. 진단서를 떼면 그건 이해해주지만 네. 대학에서 학생이 말이죠. 예. 교수님도 아파서 결석해요. 진단서 떼오라고 합니다, 요즘. 네. 그거 없으면 무단 결석 되는 거잖아요. 네. 정유라도 이제 뒤늦게 중졸 학력이 됐습니다만 그런 걸 왜 안 하는지 답답하고요. 예. 공황장애 약은 안종범 전 수석한테 들어갔어요. 예. 네. 온갖 약을 많이 다 이제 이 구치소에서 사들였는데 공황장애 약을 이제 먹고 있는 사람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예. 지금 공황장애를 안 네. 먹고 있는 사람도 안 나와 있고. 지금 어쨌든 최순득 씨나 그의 딸 장시호 씨 둘 다 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네. 나온다고 했고요. 네.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장승호 씨인데 네. 불출석 사유서가 정말 황당합니다. 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학기에 학부모 미팅주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6년 12월 9일로 잡혀 있어서 네. 일방적으로 미팅을 변경하기 어려워 청문회에 못 나간다. 네. 학부모 미팅. 네. 학부모 미팅 때문에 못 나간다. 네, 장승호 씨가 그 베트남에서 유치원을 차린 비용도 사실은 그 어떤 불투명한 자금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의혹이 네. 제기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사실 엄청난 재산을 굉장히 그 세탁을 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 가족이 다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의 네. 이 핵심 인물들인데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미팅 때문에 네. 지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국민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룰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왜 법은 전부 다 위반하는지. 네. 큰 법은 위반해도 되고 아. 작은 법은 뭐 꼭 지켜야 한다. 네.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법을 지키고 나한테 불리할 때는 법을 헌신자까지 버린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네. 되게 전형적인 어떤 그 졸부나 사회의 그냥 그 저희 잘못된 인식을 가진 식자층이 보이는 태도라서 진짜 씁쓸합니다. 네. 예. 오늘 안봉근 전 비서관도 원래 출석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네. 안봉근 전 비서관의 저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저희가 또 한번 뜯어봤는데 저기도 좀 황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자, 화면에 나가고 있죠.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 딸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다. 여고에 다니고 있다. 고등학교 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출석하게 되면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또 딸도 이제 제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에 연루됐구나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어떤 그 아이한테 안 좋다. 뭐 사춘기 이런 딸에게 좋지 않다. 그런 이유를 댔죠. 근데 안 씨가 상당히 많은 성이거든요. 저같이 네. 여가 정도 되면 뭐 그 아버지가 여모라 그러면 예. 그 의심할 수 있지만 네. 안 안 씨라 쓴대요. 그러면은 뭐 안 씨가 한둘입니까? 네. 그러면 저 말은 있죠. 그 딸이 평소에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일하는 대단한 사람 자랑하고 다녔다는 이유밖에 안 돼요. 예. 놀라운 일이요. 네. 공직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예. 안봉근 전 비서관. 예. 청와대에 근무했던 비서관 아닙니까? 우리 일반 국민이 보면 정말 고위공직자다. 대통령을 측근해서 모셨구나.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나왔죠. 하루 종일 어마어마한 질문을 받았죠. 어제 712개 질문 중에 거의 80%를 혼자 다 받았는데 물론 답변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자녀 있잖아요. 어디 증인들 다 연로한 회장님들이 있는데 손주 손녀 있잖아요. 네. 자제나 뭐 손주 손녀 이 가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충격 받을까봐 청문회 나오면 안 되는 하나의 선례를 공직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이 안봉근 예라고 하는 하나의 선례를 앞으로 모든 가족과 네. 자제가 있는 사람들을 청문회에 제출하면 이거 받아줘야 됩니까? 야, 그러니까. 자식 있으면 청문회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화가 납니다. 예. 네, 지금 청문회를 받고 있는 당사자 중에 차은택 씨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차은택 씨가 지금 집중 질문 공세를 받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박영선 의원이 이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발모제가 들어갔는데 이게 혹시 탈모가 있는 차은택 씨가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이 탈모제를 8알씩 2년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군지는 지금 의무실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이 프로스카라는 약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데 탈모, 발모 치료 시에는 5분의 1을 절단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누군지 저는 이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차은택 씨가 대머리고 일주일에 2회 정도 청와대에 출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장, 저런 박영선 의원의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네. 8알씩 이건 한 달에 이건 좀 맞죠 보면 이제 네. 5분의 1이라고 얘기했는데 되게 한 4분의 1 차은택 씨가 비슷한 분이 또 계시거든요. 네. 아마 그분인지도 모르겠고 네. 아마 오늘 증인인데 안 나온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차은택 씨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게 예? 옛날에 보니까 머리가 그대로더라고요. 머리가- 약을 먹어서 좀 났어야 되지 네. 않습니까? 단계 저 정도인지 그거 그런데 이 모르겠지만. 차은택 씨가 아까 청문회에서는 부인을 했는데 네. 보안 손님으로 분류가 돼 있었잖아요. 이게 좀 또 문제가 아니 되는 청와대 거 아니에요? 경호실에서 이 저 국정조사기관에 인정을 했잖아요. 네. 최순실 씨, 차은택 씨 등은 보안 손님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왜 보안 손님이라는 이상한 용어가 등장을 했냐면 네. 자, 이 청와대에 등록돼 있는 이 비서관 내지 행정관의 차를 타고 행정관이 운전을 해서 드나드니까 경호실에서는 따로 체크 안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절친한 사적 손님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설명에서 보안 손님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경호실의 보안 손님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 청와대를 경호라는 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뻥 뚫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보안 손님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호실에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컨펌을 한 상황에서 드나들 순 있으되 통과는 시켜주되 당연히 그 기록을 체크해야 되고 대통령과 함께 어디에서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역대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했던 네. 전문가들의 지금 이제 모든 진술들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우선 보안 손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의아스러운데 네. 지금 오늘 차은택 감독은 본인 보안 손님 아니다. 이 청와대에 밤에 드나든 적 없다. 이런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그럼 낮에는 드나든 것인가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 청와대 출입 기록을 본인도 밝혀야 되고요. 네. 청와대 경호실도 아마 이번에 그 국정조사에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김기춘 비서실장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대통령 주사 얘기는 너무 허무맹랑해서 직접 물어보지 않았다. 네. 하지만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동안 그렇게 수차례 의혹이 제기됐으면 한번 물어볼 만한데 물어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출석,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선 나도 고령이고 건강에 안 좋지만 나오는 게 맞다. 그동안 우병우 수석 데리고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회가 부르면 와야 된다 얘기를 지금 이제 와서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김영환 민정수석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해서 사실 그만두었고 또 건강이 악화돼서 결국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까 차은택 씨 얘기했지만 차은택 씨와 대통령이 독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까지. 근데 그런 이유들이 지금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고 청와대도 계속 오락가락 해명을 하고 있고 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하나씩 인정을 하는 꼴이거든요. 네. 사실 그 생각을 해보면 검찰이 사실 독대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청와대가 그동안 차은택 씨가 보안 손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예. 자꾸만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김기춘 실장을 비롯해서 이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지금 아주 혼란 상태고 불투명한 상태인 것이 드러났는데 경호실을 비롯해서 모두 다 의혹을 먼저 밝히고 네.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김기춘 실장이 오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당연히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좀 이제 부정적 얘기한 거잖아요. 예. 야, 그래도 너 민정수석까지 해놓고서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병우 수석이 이제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 되잖아요. 그때. 예. 그 시점에는 그때는 우병우 민정수석 힘이 파워가 굉장히 커졌다고 봐요. 그래서 예. 김기춘 실장도 그때쯤에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김기춘 실장 이제 물러나게 되잖아요. 네. 김기춘 실장은 처음에는 왕 실장은 굉장히 자리가 굳건했는데 내부의 문건 유출이라든지 이런 파동을 겪고 나서부터 우병우 민정수석이 정말 실제 그 힘이 굉장히 커지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역전됐을지도 몰라요. 네. 김기춘 실장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뉘앙스 좀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조금 전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관련해서 증언을 한 것 중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있던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로밀로라는 가방. 그 가방이 하나에 50만 원, 60만 원 이런 건데 이걸 한두 개씩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네. 대통령한테 전해준 건데 그때 저희가 CCTV 화면에서 봤을 때 최순실 씨가 갖고 있었던 가방 그 돈 1,00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5, 60만 원짜리 받아가서 주고 본인은 1,000만 원짜리 들고
본인은 비싼 옷 입고 대통령한테는 싼 옷 입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제보가 하나 또 이 관련해서 있는데요. 지금 이게 최순득, 최순실만 있는데 네. 사실 동생이 또 있어요. 최순천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최순천 씨의 자제 중에 우리가 장시호, 지금 장승호 씨처럼 알렉스 서라고 하는 예.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아들이 있는데 이 주변 기업 마케팅 업계에다가 자, 당신 제품을 홍보하고 싶으면 대통령이 들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네. 그 대통령을 PPL의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냐. 예. 근데 그런 정황이 지금 바로밀로 가방 외에 등등등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어찌 보면 대통령을 모델로 네. 이 최 씨 일가에서 정말 아주 꼼꼼하게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이 준비를 해놨다는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뭐랄까요? 그 옷 만드는 장면 많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의 옷은 한 벌에 한 20만 원 내외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단 띄어다가 재단사가 네. 똑같은 형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칼라만 바꿨고. 근데 이제 결국은 최 씨 일가의 이 모녀들은 결국은 명품으로 휘감고 다녔으니까 네. 이건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 나오면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견제온 그 입장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자기가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 건 방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은 예. 최순실 씨 일가가 대통령을 이용해 먹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돼버리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믿어명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이 우병우 추천한 것 아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김정은 부부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 씨 일가가 골프를 쳤다 이런 목격담도 골프 알려졌잖아요. 내정을 했죠. 네. 근데 내정되고 나서 한 달 뒤쯤이라고 골프를 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은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수석을 민정비서관으로 추천한 게 부분은 사실 여전히 가려져 있어요. 예.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 있는 부분이죠. 이제 최순실 씨가 소위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의 관계에서 뭐 네. 했다 이제 이런 그 의혹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 부분도 내가 규명은 안 되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병우 수석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는 좀 없어요. 무슨 네. 대선 때 무슨 캠페인 뭐 다녔다든지 뭐 경선 때 했다든지 또 누구랑 또 중간에 뭐가 있다든지 이 부분은 별로 없는데 네. 실제로 그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들어갈 때도 검찰 내에서도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당시 예. 깜짝 인사였나요? 왜 네. 어떻게 해서 우병우 수석, 우병우 비서관이 저기로 들어갔지? 네. 좀 그랬던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TK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쪽 뭐 연고가 있나 뭐 이런 거 있었겠지만은 네. 특히나 이제 오히려 이제 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직접 조사했다든지 이런 네. 경력 때문에 확실한 어떤 이 정부의 어떤 칼라를 네. 갖고 있다면 이래서 예. 그런 건가 이 정도 해석은 있었는데 개인적인 어떤 인적인 연결 관계 이 부분은 아직 좀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최근에 이제 최순실 씨 구속 이후에 대통령의 뭐 연설문이라든지 지금 국정 관련된 조언을 해준 적이 있느냐? 전혀 조언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네. 과거에 이제 십상시 문건, 이 국정농단이 정윤회 씨와 관련이 있었다고 했을 때 나왔던 2014년도에 십상시 문건은 본인 김기춘 자신을 쳐내라는 내용이어서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영란 비방록은 뭐 내 짓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원인이 겹쳐서 난 일이다. 물론 저희가 세월호 참사가 대통령 때문에 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 문제를 7시간을 거쳐서 사태 수습에 대해서 청와대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원인이 여러 문제가 겹쳐서 나왔다는 해명이 좀 납득이 되지 않고 대통령한테 뭔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하고 대통령에게 십상시 문건에 대해서 보고도 안 했다고 하고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동안 무슨 그냥 이름만 비서실장이었던 건가요? 거의 느낌상 지금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야당 의원들은 이게 좀 조작적인 이 증언이라고 지금 생각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말이에요. 그 정황이 얘기했지만 당시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청와대 인사 기록이 올라갔을 때 민정 그때는 수석이 아니라 비서관으로 뽑았던 거잖아요. 근데 C등급으로 분류가 됐었다. 부적격이다. 그런데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와서 네. 할매의 짓이다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B로 올렸는데 네. 뭐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뽑을 수 있는 등급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했다는 이 진술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정황들을 다 확인해서 오늘 지금 이 청문회에서 다 밝혀내야 되는 대목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서실장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청와대 내에서의 인사잖아요. 네. 인사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민정수석은 그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민정수석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병우를 누가 뽑았는가? 네. 왜 뽑았는가? 최순실의 이 비선인가 아닌가? 근데 일단 본인은 최순실은 아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뽑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인사 책임자로 그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끌기 청문회가 되면 또 어제 재월 총수들 보면서 국민들 많이 화만 났는데 네. 의혹은 안 밝혀지고 정말 오히려 근데 불씨는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자, 까도 끝이 없는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들 이어진 특보에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